어머, 벌써 들어와서 계신 분들이 계시군요. 네, 제가 오늘 라이브가 처음이라서 실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댓글 달아주시니까 안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네, YM6님께서 질문 올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네, 아직 핸드폰이 없네요. 와, 지금까지 정말 잘 버티셨는데요. 자, 이유는 많이 사교적인 아이라서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핸드폰을 해주지 않았고요. 네, 통제적인 부모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자, 이제 핸드폰.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들을, 친구들은 다 핸드폰이 있는데 본인만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먼저 올리셨는데, 이 이야기는 먼저 하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6학년 때까지 사주지 않고도 아이가 별탈 없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항하거나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부모님을 쪼르거나 하는 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아직 자기만 핸드폰이 없다는 사실에 그렇게 화를 많이 낸다거나, 예, 뭐 자기가 할 일을 팽개친다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잘 유지해 오신 거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요, 정말 전 세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유일하게 네, 하여튼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거는 아이가 미디어 기기를 접하는 시점을 늦춰라예요. 예. 그러니까 접하고 나면은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이제 제한적이고 효과도 크게 없고, 예, 또 아이들의 저항이 너무 커지고 하다 보니 어쨌든 늦춰라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YM윤님은 되게 성공적으로 하신 거고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이게 계속 스마트폰을 주지 않을 수는 없는 세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아직 스마트폰 주기 전이라면 제가 되게 반가운 점 중에 하나가, 아이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미리 협의하고, 네, 어떤 합의된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잘 습관화시켜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아이의 스마트폰 문제로 문제가 이미 많이 생겨버리신 분들이, 제가 또 늘 아쉬운 건, 스마트폰을 딱 아이 손에 쥐어줄 때 그때 되게 아이가 되게 바람직한 조절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합의된 규칙들을 잘 설정하고, 물론 설정을 한다 해도 아이는 못 지켜요. 그래서 한 번씩 어길 때마다 다시 합의하고 다시 아이가 자기 조절력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아이한테 이제 다시 정식으로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너가 친구들은 다 있는데 너만 없는 스마트폰, 그쵸? 이 상태를 너가 지금까지 잘 견뎌온 거를 너무너무 훌륭하다라는 아이의 훌륭한 점을 먼저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온 힘, 그쵸? 없어도 불편해도 버텨온 힘을 칭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어떤 정도의 기능이 있는 것까지 갖고 싶은지도 한번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보통은 부모님이 어느 정도 기능이 되는 기종을 부모님이 이제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되게 재밌는 거가요. 제가 이제 부모님께서 이 과정을 못 하시면 저희가 상담실에서 다루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최신 기종을 갖고 싶어 합니다. 제일 비싼 거, 1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거. 갖고 싶기야 하죠. 그런데 라고 붙여요, 아이들이요. 정말 8, 90% 이상의 아이들이요,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확인하지를 못하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는 거죠. 아이들은 항상 최고를 원해요. 최고 비싼 거, 제일 최신의 것을 원하지만, 그래, 그래, 맞아. 엄마도 사실은 그걸 사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많잖아. 그래서 또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가 좀 합리적이다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선인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듣고요. 자, 그러면 그거를 구입을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 있지만 아이들이 깔고 싶어 하는 애플리케이션, 어플이 있잖아요. 앱이 문제거든요. 어떤 앱을 깔고 싶은지 그 리스트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게임을 깔고 싶다면 어떤 게임을 깔고 싶은지도 미리 물어보셔서 거기서부터 협의를 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협의되지 않은 앱을 깔고 싶을 때는 꼭 부모님하고 의논을 한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자, 시간 제한. 네, 시간 제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간도요, 부모님이 너 하루에 1시간만 써, 2시간만 써, 이거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계속해서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요. 내 친구는 뭐 하루에 6시간도 쓴다던데 어떤 아이는 10시간도 쓴다고 말하거든요. 그래 그런 아이도 있겠지. 근데 적게 쓰는 아이도 있는데 그래서 가장 너가 너의 할 일이나 너의 다른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너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대를 시간의 양과 시간대를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또 거기를 협의를 해서 적정 시간을 정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숙제를 하거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요. 숙제를 할 때 스마트폰 옆에 두면요.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숙제할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 엄마한테 맡겨 놓는 데라든지 또 잠자리에 들 때도 꼭 맡겨 놓기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정말 의지와 노력이 가상한 그런 그 고3 정도 아이들은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가장 방해하는 게 본인들도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여기에 있으면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뭘로 덮어놓기만 해도 유혹이 좀 적어진다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 미리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종을 사용해야 할지, 어떤 앱을 깔고 싶은지, 사용의 시간, 스마트폰 사용 시간량과 시간대는 어느 정도로 하는지, 그리고 숙제를 하거나 아니 잠자리에 들 때는 꼭 맡겨놓고 그리고요. 맡겨놓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왜 잠자리에 들 때 많이 저거 하세요. 인제 엄마 방에 맡겨 놓곤 하잖아요. 근데 인제 스마트폰 사용 조절력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요. 밤에 엄마 아빠 이렇게 주무실 때 몰래 가서 훔쳐다가 밤새 이불 뒤집어 쓰고 게임하는 아이도 있고 별의별 형태가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 고거 잘 조절해서 하면은 훨씬 더 그런 문제 발생을 확률을 확 줄이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인제 10시 3 분이네요. 지금 들어오시는 거 기다리면서 먼저 그 스마트폰을 인제 6 학년 아이가 이제 처음 갖게 될 아직 없었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요.